지금 달 텐데요. 자, 정부의 정책 수단은 크게 토지 정책이 있고요. 주택 정책이 있고 조세 정책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토지 정책 지금 할 거예요. 제가 토지 정책 많이 나오죠. 그리고 주택 정책은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 분양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에도 한 3개 나와요. 조금 이따 우리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임대료 규제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 정책은 다시 여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 선분양이 있고요. 주택 후분양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 규제입니다. 분양가 자율화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책의 213페이지부터 쭉 219, 220페이지까지 220페이지까지 아까 몇 페이지부터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네? 213? 213 페이지 213에서 페이지 220까지가 토지정책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지금 제가 칠판에 적은 거 있죠? 이게 우리가 정책론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정부의 시장 개입 유학했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거든. 아까 이 안에서 공공재 특히 잘 보라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한 두 문제는 6문제 되겠네. 그래서 정책론은 한 6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뼈대가 이렇게 잡혀 있다고. 그럼 지금 제가 이제 뭐 할 거다고? 이거 할 거라고요? 아시겠죠?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요. 이렇게 돼 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공부할 때는 제목과 뼈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정책론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구나. 지금 나는 어디를 하고 있구나. 어디가 중요하구나. 이거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늘 정리를 하면서 해야 돼. 자, 토지은행제도 볼게요. 그럼 토지정책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는 말은 디테일하게 못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럼 토지정책에서 시험에 내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 예를 들어서 토지은행 제도가 뭡니까? 이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선매제도가 뭡니까? 이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뭡니까? 이 정도 묻는 거예요.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뜻. 그 다음에 토지정책 중에서도 조금 중요한 정책들은 그 문제 자체가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는 우리 토지정책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거든. 그러니까 페이지를 많이 할애하고 있죠. 맞아요? 여기는 조금 우리가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 토지은행 제도를 우리가 토지 비축 제도라 그래요. 그럼 이런 비축이라는 게 뭐예요? 비축은 지금 쓸 겁니까? 나중에 사용할 겁니까? 그럼 토지 비축 제도 뜻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봐봐. 토지 비축 제도가 뭘까? 지금 쓸 게 아니고 나중에 쓰려고 미리 사두는 거죠. 맞아요? 그게 비축 제도예요.
직접 개입일까? 간접 개입일까? 이용 규제일까? 정부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개입이라고요. 정부가 미리 산다고요. 산다고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의 1번 미래의 공공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미개발 토지를 정부가 미리 매입한단 말이에요. 미리 매입, 직접 개입이죠. 그래서 토지 비축제도 위에다가 직접 개입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그럼 사가지고 뭐하게? 정부가 나중에 정부가 땅이 필요할 때 있잖아. 그럼 정부가 직접 쓰든지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팔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 밑에 2번 별표예요. 줄을 어디다 치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현재 실시하고 있다. 이게 줄칩니다.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 흔히 말하는 LH 있죠?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토지 비축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옆에 무슨 법률이 적혀 있죠? 무슨 법률이라고 되어 있나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줄칩니다, 그게.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를 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부가 토지를 사들인다는 건 누구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국가 돈이 누구 돈인데? 국민의 돈이죠. 국가 저거 무슨 돈이 있겠어? 다 국민 돈이지.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럼 국민의 세금으로 땅을 사들이죠. 오케이? 여러분, 국가가 국민들의 돈,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돈 1원을 쓰더라도 법에 의해서 써야 되는 거야.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비축 제도는 무슨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알아두세요, 이것도. 법 이름을 알아두라고요.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다 외우려고 그러면 어렵지. 어떤 글자만 외울래? 비축, 아니, 공공토지. 공공토지를 왜 외우는데, 근데? 지금 무슨 제도라고 그랬어요? 토지은행제도. 또 옆에? 토지비축제도. 그래. 토지 비축 제도인데 법률은 무슨 법률인데? 그 무슨 글자 기억할래요? 그게 어려워. 비축 똑같은 글자 나오잖아. 그러니까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을 다 외우지 말고 토지 비축 제도는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고요. 그래, 비축이란 글자를 외우면 되지. 뭘 다 외우려고 그래. 공부한 요령 아닙니까? 공공토지를 외우면 안 된다. 공공토지를 왜 외우노? 비축이란 글자가 들어가는데 지금.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척하면 착이지.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다, 객관식이다? 그래, 객관식이야. 자, 그 다음. 이 토지 비축 제도에서는요, 장단점을 좀 알아야 돼요. 장단점. 자, 먼저 장점 한번 보세요. 오늘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나한테 후살이 먹는 게 아니에요. 나쁜 데 전혀 없어요. 네. 오해하면 안 돼. 자, 장점. 자,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사들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쓸 겁니까? 나중에 쓸 겁니까? 나중에 쓸 건데 강제로 사들이면 되겠어요? 지금 쓸 것도 아닌데 정부가 와가지고 지금 한 10년 뒤, 20년 뒤에 쓸 토지를 지금 국민들 땅을 갖다 강제로 막 매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래서 이 토지 비축 제도는 수용이 아니다. 강제 매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네. 소유자의 토지 양도 의사가 전제되므로 이렇게 돼 있죠. 줄치세요. 토지 소유자 양도 의사가 전제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유자가 팔기 싫다면 못 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수용하고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지. 작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 그게 줄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있잖아. 우리 그 정책에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잘 나와요. 이번에 우리 저기 대장동도 보면 그 이모 대표님 나와가지고 뭐 환수했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자,
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가 매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이 토지를 팔 수 있잖아? 그러면 환수하기가 쉬워. 자, 이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미리 사요. 사나? 그럼 이 토지 어디다 쓰느냐? 나중에 정부가 여기다가 역을 뭐 KTX 역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정부에 관련된 사옥을 짓는다든지 하는데 거기다 쓸 수 있죠. 정부가 직접 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이 토지를 사러 올 수도 있단 말이야. 팔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사러 왔어.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개발 계획 좀 갖고 와보세요. 정부가 내 땅 주인이지만 정부니까 개발 계획을 봤더니 이게 문제가 있는 난개발이야. 그러면 허가 안 내줄 수 있죠. 안 팔 수 있잖아 내가. 그 난개발을 미리 막을 수도 있고요. 그럼 팔았다 칩시다. 팔 때 이 매각 가격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미리 환수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앞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부가 매각을 하잖아. 정부가 팔 수 있다면 개발 이익 환수가 가능합니다. 쉽습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여러분 혹시 환지라고 아세요? 환지? 환지? 아직 안 배웠어? 환지는 토지를 파는 게 아니거든요. 원 소유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환지 방식은 개발 이익의 환수가 쉬울까 어려울까? 환지는 파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내가. 파는 거는 환수가 쉬운데 환지는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 이익의 환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비축 제도는 개발 이익의 환수가 쉽다. 환수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단점. 재정적 부담 밑줄. 왜 재정적 부담이 들까요? 그렇지. 사야 되니까. 말 잘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사야 되니까. 지금 쓸 것도 아닌데. 그것도, 그지? 나중에 쓸 거를 미리 막 사들이니까 돈이 많이 나가겠죠. 재정적 부담이 크지. 자, 이번에 관리상의 문제 밑줄. 왜 관리상의 문제가 일어날까요? 지금 쓸 게 아니니까. 지금 사가지고 10년 뒤에 쓰든지 5년 뒤에 쓸 건데 그때까지 관리를 잘해야 안 되겠어요? 왜 관리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국가가 미리 매입한 토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이 철조망에 펜스 쳐놓고 붙여놨다니까. 거기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버리고 잡초가 무성하고 벌레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투기. 동그라미 3번의 투기. 왜 투기가 일어난지 이해되세요? 정부 와서 막 땅을 막 사들이네.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서 야, 이게 뭐 일이 생길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땅값이 들썩들썩 할 수 있죠.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자, 이제 심화해 보세요. 자, 회색 박스 심화 있죠? 거기 보면 1번부터 해가지고 한 페이지 넘겨봅니다. 11번까지 각종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쫙 나와요. 여기는 토지 정책이 주지만 토지 정책이 아닌 것도 몇 개 있어. 여기서 시험에 한 번씩 내요. 11개나 되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해 드리는 것들만 봅니다. 자,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거기 환지 방식 나오죠? 저는 환지 방식만 하는 게 아니고 필기를 좀 할게요. 공영개발 환지. 공영개발하고 환지 방식을 비교해서 봐야 돼요. 비교해서. 이 환지 방식 공법 시간에 안 배웠어요? 아니, 정비법 아직 안 했나? 도시개발법 아직 안 했나? 아직 안 했습니까? 자, 이 공영개발은 뭐냐면요. 정부가 토지를 일단 사들여요. 사들입니다. 논, 밭, 산 이런 걸 사들인다고요. 어떻게 사들이냐면 수용해요. 강제로 사들입니다. 그럼 사들여 가지고 여기를 개발합니다. 이제 논밭, 산 임야라 그래요. 그걸 싹 사가지고 밀고요. 논밭 밀고요. 도로도 만들고 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이걸 택지라 그러죠. 택지를 조성해요.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택지들을 어떻게 하냐면 팔아버려요.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 말이야. 그걸 분양이라 그래. 매각해요, 매각. 우리 예전에 저기 송정지구입니까? 송정지구 거기 원래 뭐였어? 논밭, 그린벨트, 산 이런 거였잖아. 그걸 정부가 다 한국 토지주택가 다 샀다고요.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쫙 밀어가지고 반듯한 땅을 만든다고요. 그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분양하죠. 이 살 사람 입찰을 붙이든지, 그래 개인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건설회사 그 땅을 살 수도 있겠고, 개인도 살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래 그게 공영개발이에요. 수용해가지고 개발해서 팔아버린다, 분양해버린다. 그러면 땅 주인이 그대로입니까? 땅 주인이 바뀝니까? 바뀌지. 예전에 있던 그 주인들은 땅을 팔고 떠났죠. 맞아요? 주인이 바뀌어요. 그 권리 소멸 방식이라 그래요. 기존의 소유자들은 권리가 소멸해버립니다. 대장동 주구잖아요. 개발해가지고 택지 조성해가지고 수용해가지고 민간업자들에게 그걸 넘겨버렸죠. 물론 그게 민간합동개발이야. 민간합동개발이지만 민간합동개발인데 토지 매입을 어떻게 해줬어요? 수용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죠. 어찌됐든 공용개발은 이걸 기억합니다. 분양. 자, 세 번째.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매각 분양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개발이익의 환수가 쉽다 어렵다? 정부는 개발이익의 환수가 용이합니다. 뭐 가능하다, 용이하다 다 괜찮아요. 개발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빠릅니다. 속도가 신속해요. 수용해가지고 개발해서 팔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요. 재정적 부담이 클까요, 작을까요? 개발업자는 크다. 땅 사야 되니까 부담이 큽니다. 부담이 크다. 재정적 부담 크다. 적어야 되겠나? 안 적어도 알 수 있겠나요? 적을까요? 그래, 아니요, 그럼 적어야지. 재정적 부담이 커. 그러면 공용개발 나오면 이거, 그리고 요 정도까지. 사실 밑에 건 참고.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환지가 뭔지 한번 볼게요. 환지. 환지는 주로 도시 개발할 때 많이 써요. 구획 정리할 때 많이 씁니다. 구획 정리라는 말 나오면 환지입니다. 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공부 시간에 배우세요. 우리 개론은 뭐 자세한 거는 설명 안 해요. 자,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지역의 토지가, 이게 길이에요. 길이 이렇게 나 있어. 토지용이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죠. 토지용이 비효율적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번에, 이건 정부가 해줄 수도 있고요. 사업자가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도로를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말 그대로 구획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토지를 효율적인 이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자,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면 돈이 들겠죠. 그럼 이거는 토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를 사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게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 있죠.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원 소유자들에게 다시 돌려줘요. 원 땅 주인들에게 다시 돌려준다고요. 그래서 이걸 환지라고 그래요. 되돌려준다고요. 환지. 그래서 환지는 개발한 이후에
원 소유자에게 재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는요, 사실은 다른 거 사실 필요 없고요. 요거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재분배. 재분배. 누구에게 재분배 준다고? 원 소유자에게 재분배, 개발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치? 이렇게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야, 여기 있는 요 토지. 이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비용으로 충당하자. 이 토지를 팔아가지고 비용으로 충당하자. 이거를 채비지라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비용을 충당한다고요. 그러면 이만큼은 비용으로 충당해 버리고 또 도로를 또 넓히고 그리고 필요한 기반 시설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땅을 1000평 갖고 있었는데 되돌려 받을 때는 1000평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겠죠. 그럼 내가 1000평을 갖고 있었으면 뭐 500평이나 뭐 600평이나 400평 이 정도밖에 못 돌려받아요. 이거를 감보라 그래. 감보율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그대로 못 돌려받겠지 당연히. 왜 도로도 넓혀야 되고 채비지로도 쓰고 이렇게 하니까 다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땅 주인들은 불만이다? 불만 없어요. 왜? 땅값이 올라가요. 이렇게 해주면 땅값이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지 방식은 원 소유자들이 불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원 소유자들 불만 많아요. 이거 수용할 때 보상금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맞아요? 수용당한 사람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수용당하면 누가 좋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수용당하면 그 사람들은 보상 얼마 못 받아요. 그러니까 깽가리 치지. 구청 가가지고 시청 가가지고 기분 좋은데 깽가리 치는 건가 그거? 기분 좋다고 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 수용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땅값이 올라가지. 걔들이 좋은 거야. 그러면 여담인데 수용이 된다는 걸 미리 알았어. 내가 살짝 들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팔아야죠. 그걸 왜 팔아? 수용 당시에 판다고? 그래 돈 벌겠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옆에 땅을 사야지. 그죠? 내 거 빨리 팔고 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옆에 주변 땅을 사는 게 낫겠죠? 그럼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 그럼 뭐 사요? 안에 거 씁니다, 안에 거. 맹지를 사야 돼. 뭘 산다고? 수용지역에 뭘 사라? 맹지를 사야지, 맹지를. 맹지는 땅값이 비싸다, 싸다? 싸다. 근데 이게 전부 수용돼 버리면 지금은 맹지지만 나중에 이게 맹지 아니다, 이제. 도로가 새로 다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맹지를 사놓으면 보상당을 받을 때는 맹지라고 해서 싸게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비싸게 해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용돼 있을 때 돈이 있으면은 바깥 땅을 사면 좋겠지. 근데 내가 가진 돈이 별로 없어. 그럼 뭘 산다? 맹지를 사놓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는 얘가 맹지지만 맹지처럼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땅하고 비슷하게 보상을 해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 하나 팁을 알려드렸어. 자, 이게 환지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 환지는 원래 가지고 있는 땅만큼 되돌려받지 못하죠. 적게 돌려받죠. 그래서 이거는 권리 축소예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개발이익의 환수가 쉽다 어렵다? 이거는 파는 게 아니잖아. 되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가 안 되죠. 되돌려주는데 어떻게 환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환지 방식 안 했잖아. 저쪽에 위에 환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개발로 했죠. 됐습니까? 환지는 이거 꼭 기억해 줍니다. 자, 체감 볼게요. 환지. 자, 환지 옆에 신개발이라고 되어 있나요? 신개발. 거기 줄치고 네모하세요. 별표. 이건 나중에 개발론 가면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개발은 신개발이고 재개발이 있습니다. 이 환지 방식은 신개발입니다. 신개발.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택지가 개발되기 전, 줄 안 친다. 그냥 눈을 보는 거야, 지금.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한다고요? 재분배 동그라미 하면 돼요. 그럼 시험에 환지란 이렇게 나와. 시험에 환지란 잘 나와. 환지란, 환지 방식이란 이렇게 나와요. 조금 전에 읽어봤죠? 세 줄이지? 막 이렇게 나옵니다. 막 하고 싶은 걸 다 적습니다. 출제자들이. 이거 읽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환지 방식 나오면 주로 맨 뒤쯤 나와. 무슨 글자가 있다고? 그래, 얘를 빨리 찾아. 없지? X야. 있지? O야. 됐어요? 그래, 얘를 찾아라. 얘를 찾아라. 경찰들이 범인을 쫓고 있다. 그래서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을 해가지고. 목격자, 범인을 보셨나요?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던가요? 얼굴에 칼자국 이만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경찰들이 잡으면서 PC방에 가서 고개 확 돌려! 없네? 범인은 아니지. 맞아요? 그럼 범인들은 경찰들은 뭐만 찾는다? 그렇지. 자, 환지가 나면 우리는 뭐만 찾는다? 그래. 다른 거 보지 마라. 자, 그런데 환지가 아닌데 여기 뭐 이상한 글자 있으면 공영개발 데이터 해보자. 근데 이게 있네. X지 뭐. 맞아요? 그럼 공영개발은 뭘 찾아라? 저기 자꾸 제가 일부러 빨간색에 체크했는데 왜 자꾸 딴 걸 찾아요? 분양 매각 돼 있죠? 저걸 찾아야지. 그래, 나는 이런 거 내가 얘기하기 싫었어, 사실은. 별로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니까. 아는 게 병이야. 아는 게 병이라고. 모르는 게 낫다고요. 그러면 집단에 열심히 뛰는 형사는 흉터도 기억하고, 점도 기억하고 다 기억했어. 기억이 안 나니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기억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범인 못 잡아, 그 사람. 근데 누구는 잡는다. 이것만 기억한 사람. 그것만 보고 다니는 거죠, 얼굴에. 맞아요. 그래. 중요한 거를 기억해라는 거야. 이런 것들도 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지문으로. 답 아니야. 얘가 답이 항상. 재분배. 오케이? 자, 3번 한번 보세요. 근데 갑자기 올해 들어간 출제자는 재분배라는 말을 쓰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어. 예를 드는 거야. 근데 구획정리라고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구획정리 보이세요? 동그라미. 구획정리 나도 뭐라고요? 환지. 됐습니까? 근데 환지 나오면 재분배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냥 재분배야. 자, 그 다음. 토지 선매제도입니다. 2번 별표. 1번, 2번 별표야. 환지도 중요하고요. 선매제도도 중요해. 213 거기 선매. 찾았어요? 자, 선매도 한번 생각해 보자. 선매. 몇 자 들어가네? 뭐 사들인다는 얘기겠네. 직접 개입이겠네. 그럼 선은 뭘까? 먼저. 오케이. 먼저 산다는 얘기겠네. 먼저 산다는 얘기겠네. 누가 먼저 산다는 얘기일까? 지금 정책하고 있다. 지금 정책 수단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사들이는 거예요. 그게 선매예요. 자, 우리가 국토는 개인의 재산이기 전에 국가 땅이잖아요. 그 국가가 국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거래에 우선해가지고 토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매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선매제도가 시험에 딱 나오지. 그럼 지금 봐봐요. 토지 선매제도. 시험도 이렇게 나오거든. 선매제도 시험에 자주 나와. 토지 선매란. 얘도 기본 세 줄이야. 기본 세 줄이야.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허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게 읽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시험은 소설책이 아니야. 읽는 게 아니야. 자, 선면 나오면 맨 뒤를 본다. 항상. 맨 뒤로 봐야 될 애들이 있어. 뒤를 봤을 때 여기 협의 매수. 매수. 앞에 요즘 뭐 우선하여 이런 말이 있어. 그런 신경 안 써도 돼. 협의 매수 그럼 O. 근데 시험 이렇게 안 내고요. 수용 이렇게 내요. 그럼 O 대 X다. 이건 협의해서 사들이는 거지. 강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토지 선매제도 맨 밑에 봐봐.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협의 매수. 됐어요? 근데 그 뒤에 막 수용 돼 있잖아. 밑에 이렇게 적어. 수용. X 이렇게 딱 적어. 그럼 중간 건 읽는다, 안 읽는다? 분명히 안 읽는다고 그랬다. 근데 시험장에서 읽고 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못 믿는 거지. 내 말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 제가 파추로 매주를 쏜다 그래도 믿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선배님 뒤를 보세요. 맨 뒤. 쉽게 찾는 법인데 왜 어렵게 찾아요? 넘기세요. 자, 3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나오네. 그럼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뭘까?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되는 구역을 얘기하겠네요. 맞아요? 이러한 제도를 토지거래 허가제도라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옆에 법률도 줄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무슨 글자 동그라미 하고 싶어요? 법률에서. 거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토지거래를 할 때는 허가받고 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다 할 필요 없어요. 자, 줄만 하나 치기. 어디 치냐면, 둘째 줄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줄칩니다. 줄쳤어요? 오케이. 거기만 딱 줄쳐. 자, 그래서 만약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이 말 딱 나오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도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뭐냐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되는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을 토지 거래를 할 때는 허가받고 하라는 구역으로 정할 수 있어요. 5년 동안. 그게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돼. 시군구청장한테. 그런 제도라고요. 그거 어떻게 다 외우려고 그래.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이 말 딱 넣으면 뭐라고? 오케이. 이게 법률이잖아요. 법률 용어는요, 이 글자 그대로 내야 돼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설명할 때는 이 글자가 꼭 들어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거를 기억해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보이세요?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은 밑줄. 이건 공법쌤이 하실 얘기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만이 지정할 수 있어요. 우리 개론은 여기까지 몰라도 돼. 자, 그 이런 말이 있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보이세요? 그게 줄칩니다. 자, 시험 이렇게 내거든. 개발제한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이런 말이 있어. OX. 그렇지. 그건 토지거래 허가제도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랬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도 그럼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X라고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오케이. 자, 토지 적성평가. 그 별표. 5번 별표.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데 있잖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싸움이 났어요. 엄마는 문과 보내자. 고등학교 2학년 때 정하지. 엄마는 문과, 아빠는 이과.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그럼 우리의 적성을 한번 평가해보자. 적성평가. 토지도 적성평가를 해보자는 거지. 토지를 개발해야 돼요. 개발론자들이 있고.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보존해야 돼요. 둘이 싸움이 났다고요. 그래? 그럼 토지의 적성을 한번 평가해 볼까?
이게 토지적성평가제도입니다. 그럼 토지적성평가제도는 어떤 글자가 나오느냐? 이 말이 나와요. 자, 거기 봅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적성평가제도는 밑줄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보이세요? 개발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경합 밑줄. 이 말 나오면 뭐라고요? 토지적성평가요. 개발할지 보존할지 싸움이 붙었어. 그러니까 토지의 적성을 평가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나중에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 개발한다든지 도시 계획할 때 보통 기초조사로서 보통 합니다. 자, 6번에 개발이익 환수제도입니다. 6번 별표입니다. 했어요? 자,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뭘까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라고요. 그럼 여기서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인데 뭐가 중요할까? 개발이익이 중요해요. 개발이익의 뜻이 중요하다고. 개발이익의 뜻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1번 개발이익이란 데 있죠. 거기 네모. 제가 읽어볼게요. 줄 치면 안 돼요. 아직까지.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줄칩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줄치세요. 자, 봅니다. 자, 내가 토지를 갖고 있거든. 근데 내 토지가 개발이 된대. 그럼 개발이 되면 땅값이 오르겠죠. 또는 내 토지가 이용 계획이 변경이 돼. 예를 들어서 용도가 바뀌었단 말이야. 용도가 집을 짓지면 그린벨트였는데 개발 제한구역이었는데 이번에 개발 제한구역이 풀리면서 용도가 바뀌어버렸어. 그럼 땅값 올라 안 올라? 오르지. 땅값 오르는 게 개발이익이 아니에요. 개발이익은 땅값이 오르는 건 당연해. 그런데 정상적으로 오르는 부분을 초과해서 오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개발이익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이런 개발이익이 생겼을 때는 이게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라 불러요. 뜻은 아시겠어요? 개발이익이 뭐라고? 정상 줄친 거 뭐 줄쳤어요? 상승분을 초과. 그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야. 자, 여담을 이게 중요하다 줄치고 있지 내가. 예전부터 여기만 줄을 쳤거든. 제가 수업 시간마다 여기 줄치세요. 여기 줄치세요. 시험에 여기 물가 상승분 초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최근에. 최근에. 자,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발이익의 뜻이 중요합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시험장에 갔는데 개발이익 환수제도 나오지? 그럼 개발이익이라 나오면 딴 걸 보는 게 아니고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라 돼 있는지 이상한 말을 적어놨는지 보시라고요. 그럼 이상한 말이 적혀 있으면 X겠네? 오케이. 그렇지 않고 글 읽잖아요. 읽으면 다 그럴싸해 보여요. 읽으면 다 그럴싸해 보여요. 우리가 여러분 민법이든 개론이든 지문을 읽잖아요. 다 그럴싸해 보여요.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느냐 틀리냐를 판단할 때는 많은 근거를 가지고 찾으면 힘들어요. 딱 중요한 기준, 그 잣대를 딱 갖다 대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밑에 건 안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개발 부담금이라고 보이세요? 개발 부담금도 밑줄 하나 치세요. 자, 이거는 제가 왜 줄을 치라고 그러냐면, 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게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그랬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개발 부담금이에요. 개발 부담금을 가지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든요. 그런데 출제 교수들이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안 그러고 개발 부담금 제도란 이렇게 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개발 부담금 제도란 그래도 여러분들은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적인 성격이 좀 있을까? 아까 내가 용도가 바뀌는 바람에 땅값이 올랐잖아. 맞아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제 옆에다가 불로소득 이런 말 하나 적어주세요. 불로소득. 자, 됐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 보겠습니다. 7번. 거기도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뭘까요?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고해라는 얘기겠지 뭐. 안 그래요? 부동산 거래했어? 신고해? 이 얘기야. 야, 여러분, 신고 제도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야, 부동산 거래했어? 신고해? 이렇게 해놨다 해볼게. 알겠어요? 언제까지 할지를 정해줘야 안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신고 제도는 항상 기한이 중요해요. 언제까지 하세요가 중요하다고요. 응? 우리 세법에도 보면 신고 제도가 있잖아. 신고납부가 있고 부가납부가 있잖아요. 신고납부는 항상 언제까지가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2번이야. 1번. 동그라미 1번. 거래계약 둘째 줄에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보이세요? 그게 중요해요. 일단 거기만 줄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잔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계약서 썼어. 이날로부터 30일이야. 잔금하고 상관없어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자, 그러면 울산에 신정동에 사는 분하고 울산 옥동에 사는 분 둘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어디 있는 걸 매매 계약했냐면 포항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 계약했단 말이에요. 울산 사람 둘이서. 그럼 신고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포항시청에 가서 해야 됩니다. 무슨 말겠습니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사는 거예요. 울산 사람들이 계약했다. 울산 남구 가면 안 돼? 그럼 왜 하냐고 그런다, 그 사람들이. 포항에 가서 하는 겁니다. 혼자 가야 돼? 둘이 다 가야 돼? 둘이 신고 같이 해야 돼? 공동신고야, 공동신고. 물론 공인중개사 다 합니다만은. 자, 이것도 무슨 법률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죠. 거래니까 거래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거래란 말이 들어가니까 거래에 관한 법률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215페이지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주택조합 있죠? 이건 다음에, 지금 안 해도 돼요. 오늘 너무 많이 했어. 머리가 좀 아파. 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5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자, 늘 하는 얘기다.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집에서 복습하고는 마무리 정리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뭐 배웠어요? 1교시. 지대론. 지대론에서는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에 대한 내용을 했죠. 농경지 지대론, 차액, 절대, 위치, 맞아요? 그리고 입찰 지대론 했었죠. 오늘 공부한 내용이에요. 지대론 끝이죠. 자,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론 했습니다. 세 개가 있었죠. 동심원, 선형, 다핵심. 그 다음에 정책론 했잖아요. 맞아요? 정책론 했죠. 정책론에서는 아까 제가 적었지만 정부의 시장기획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 시장 실패 원인. 공공재, 외부 효과, 정책 수단, 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정책 수단, 토지 비축, 공영개발, 환지,
토지 선매. 중요한 순서대로. 토지 적성평가. 개발이익 환수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 개발 제한구역. 여기까지 공부했죠? 다음 시간에 이제 지역지구제는 갈 거예요. 여기 지역지구제도 들어가.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이게 오늘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하고 나면 한번 적어봐야 돼. 이런 식으로 다. 오늘 한글 쭉 제목만 적어봐야 된다니까. 자, 고전학파. 지대를. 잉여. 맞아요?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지대를 비용으로 본다. 맞아요?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농경지지들은 차액기대설, 비옥도,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지대 없다. 절대지대설, 소유,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있다. 있다. 한계지대 있다. 위치지대설, 중심에서 밖으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점점 감소한다. 수송비. 맞아요? 다 있네. 자, 입찰지대론, 최대금액. 이용주체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금액. 이거 다 하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초과이윤 0. 초과이윤 0. 그게 입찰지대죠. 동심은 버제스. 중점 저보통. 친입 경쟁 천인. 중심에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다. 저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 티넨이 원조다. 맞아요? 그런 거 했잖아요. 선형이론, 도로망을 따라, 교통망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장된다. 부채꼴. 고소득층이 도로 가까이 산다. 그래서 고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 다핵심, 도시의 중심은 여러 개다. 동종, 유사, 집중, 집적, 양립. 이종, 이질, 분산, 분리, 비양립. 맞아요? 공부 다 하고 이렇게 해보라고요.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복습하고. 정리를 해야지. 시장 실패 원인 아까 있었죠? 불안정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 맞습니까? 비경합, 비배제, 무임승차. 아까 시장 실패 원인 쭉 적어드렸습니다. 그거. 공공재, 비경합성, 비배제성. 맞아요?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 내구재, 외부 효과.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대가를 준다, 안 준다? 대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정이 있고 부가 있다. 과소, 과대. 보조금 줘야지. 세금 감면해줘야지. 얘는 나쁜 짓 하니까 과태료 부과해야지. 부담금 부과해야지. 맞아요? 그래, 이런 거 부과해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핀피, 님비. 그거 왜 잘 안 내요, 시험에서. 직접 개입.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몇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고, 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공공투자, 공공소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은요, 얘를 더 잘 내요. 자, 간접개입, 금융, 세금, 부담금, 보조금, LTV, DTI, 그런 말 나온다고 그랬어요. 간접개입, 세금, 부담금, 금융, 그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이용규제, 법률적 수단, 지역지구제, 인허가제도, 지역지구제, 인허가제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건 아까 제가 조금 해석했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루 공부를 하고 나면 일단 복습을 하고 그리고 제가 책에 줄쳐드리고 특히 별표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쭉 이렇게 적어봐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안 적고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보면서 자꾸 얘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보면서 자꾸 얘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문제집을 딱 풀면 문제가 빨리 풀린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됐죠? 특히 개론은 이렇게 해야 돼. 개론은 30분 안으로 다 풀고 계산 문제 빼고 개론은 30분 안에 다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법 풀고 이렇게 민법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개론을 30분 안에 푸는 게 중요하다. 계산 문제 빼고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